어렵겠는데요? 네. 상황극? 그래서 상황극 대본을 예.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상황극은 교수님이랑 저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극 통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을 네. 응용하는 거잖아요. 실생활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가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읽어왔는데 예. 이게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의 교훈과 네.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였군요. 이렇게 써놓으신 게 이게 대본이었군요. 대본이었어요. 저는 이게 오늘 처음 작가님들이 보는 거. 네. 실수하셔서 편집을 잘못해서 이게 줄이 바뀌었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네, 제가 네, 네. 그 대본을 읽으시기 전에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던 이제 부장님께서 제 얼굴을 좀 빤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부장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기 나쁜 역할을 이렇게 시키냐 진짜. 어쨌든 할게요. 네. 네. 김대리 요즘 바빠? 화장 좀 하고 다녀. 화장! 제가 다행히 오늘 화장을 하고 와서 지금 이입이 한 50% 정도 됐는데 네. 이거 듣자마자 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화장 언급하고 이러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직장 상사분이라 제가 또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런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이런 발언이 될지 저는 만약에 이 상황이 오면 저는 지금 얼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생활에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요즘 또 유행하는 EXID 한이님이 이제 쇼츠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그냥 곧바로 우 해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말을 한 사람이 좀 무안할 수 있게 그래서 화제 전환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야 좀 이 상황에서 좀 괜찮은 말이 될지. 일단은 그 부장님 참 무리하죠. 근데 자기가 네. 무리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물론 네. 사실은 그 와중엔 이 말을 무리한 걸 아는데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못되고 못난 분들, 요건 못되고 못난 양수겸장이야. 그러니까 못되고 못난 부분들은 빼고 자기가 지금 무례해졌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 무례한 얘기를 모르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웃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웃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죄송해요. 이거 이제 웃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웃어요. 나중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런 얘기를 아예 그냥 만약에 사내 무슨 교육에서 자기보다 더 후임인 후배 직원, 특히 여성 후배 직원에게 김대리 요즘 바빠요. 좀 화장 좀 하고 다녀라는 말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옮기고 해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교육을 받아도 그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 친구는 아니었어. 근데 그냥 웃으면. 그러니까 웃으면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뭐 죽일 듯이 노려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무표정,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설이 아니라 무표정한 얘기로,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 필요 없죠. 아유 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그런 얘기 저희 아버지도 안 하시는데 깜짝 놀랐네요. 요 정도의 톤. 웃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잖아요. 너무 얘기를 제가 확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 성범죄자들 중에 공연 음란죄들, 쉽게 말하면 바바리맨들. 그런 인간들, 이제 그런 인간들이 바바리맨. 그런 인간들이 저희가 이제 잡아놓고 이제 그 저희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훈련받은 프로파일러들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어떤 사람이 제일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가 더 쉬우냐?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간들이. 아무 말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우리 입장에선 그 짓 하기가 쉽다. 반응을 하기보다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전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무 말 않고 그대로 아무 말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더 할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와, 예. 무섭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리 지르고 신고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소리 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는. 왜? 그만큼의 극렬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잘못이지. 그러네. 네. 그러니까 범죄는 소리 지르고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그러니까 무례, 요 정도에는 네. 소리 지르지 않되 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상태가 얼마나 네가 모멸감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네. 그러니까 아유 이런 얘기 하시면은 되게 당황스러운데 요렇게 이게 아주 모노톤으로 아주 네. 정서가 싹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톤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불쾌함을 불쾌할 보여라. 때는 안 웃는 연습도 필요하겠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불쾌할 때 안 웃는 연습을 한다는 네. 게. 그래서 연습해야죠. 웃지 않고 대신 나의 감정적인 얘기를 네.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아주 딱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읊조리듯이 그렇다고 뭐 궁시렁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딱 요런 톤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여기서 중요하다.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아져요. 계속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근데 맞아. 내가 너무 극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황해하면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뜨끔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못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근데 못되고 못났어. 그걸 의도적으로 해. 그럼 뭐예요? 그럼 범죄죠, 거의. 범죄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리를 세게 내셔야 되죠. 네네네. 그 두 개가 좀 아, 근데 구분하시면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예. 네. 가끔 진짜. 팀장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뭐 화장 제가 네 화장 얘기 예. 하시나요?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덜 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화장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들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얘기 안 하죠. 네, 네. 잘못했다가 제가 맞거든요, 제가. 예. 하여튼 그런 네. 위치가 돼 있어. 저는 오히려 예전에 오히려 이제 저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오랜만에 여학생이 대학원생들이 화장을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화장을 좀 이쁘게 오늘 신경 써서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네. 오히려 너무 반응을 열심히 하니까 오 화장이 이러니까 오히려 좀 불쾌하죠. 아니면 속상하거나. 네. 그래서 역시 청출어람이야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화장했다고 이렇게 유난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가 막 네. 서늘해져가지고 미안하오 미안하고. 김 선생 바로 사과를 했죠. 교수님처럼 이렇게 유쾌하게 또 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화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는 외모적으로 뭔가 내가 뭐 지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외모적으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게 아주 그 인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뭐 외모 평가를 하냐 뭐 약간 이게 그럴 수 확대 해석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했네가 아니라 오늘 화사하네. 그러니까요. 이게 더 나은 말인데 화장을 했다라는 건 마치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의도를 엄청나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 네.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 참 좋네, 화사하네 이 정도의 말은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진 그건 않거든요. 기분 좋은데요. 화사하다 그러면 화사하다. 내가 네, 잘하고 네. 안 했는데. 뭐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느냐, 네. 아니면 뭐 요새 뭐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표정이 밝아, 뭐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너무 좋죠. 근데 왜 화장이라는 행위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쵸? 왜 내가 화를 내지? 정색하고 이렇게 앞으로 정색하고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밑에도 그런 얘기 있다. 윗분들이 꼰대 행동도 문제긴 하면 팀원분들의 황당 멘트나 행동이 어이없을 때가 맞아요. 맞아.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있죠. 이게 네. 물론 지금 미주미에선 그런 일이 없지만 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서 네. 조금만 더 제가 생각 드는 건데 이거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네. 교수님 계실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회사의 어떤 틀이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뭐 MZ 세대라고 제가 만약 얘기를 한다면 MZ 세대에 있는 그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5, 60대의 어떤 저희 아주 임원분들 요 괴리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예전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임원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네. 지금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가야겠지만 이러한 격차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 건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해봤는데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죠. 이게 기술이 늘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가 또 한 번 점프가 팍 일어났다가 답보 상태에 있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크게 변하는. 그러니까 예. 그런 지점마다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 그게 지점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네. 예전에 그 KBS 80년대 후반에 했던 오피스 드라마 TV 손자병법 같은 거 보면 네. 40대 50대가 방에 있지 안 나왔어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50대가 20대 30대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무는 부장 불러서 얘기하고 부장은 부장은 과장 불러서 얘기하고 과장은 대리 불러서 얘기하고 대리는 청산 불러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무나 아니면 상무님이 젊은 직원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상무님과 젊은 직원이 아유, 선생님. 네. 아, 잠깐만, 이러면 난 부자가 되나?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갑자기 오픈된 공간에서 훨씬 더 예전보다 급격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 넓은 연령대가. 네. 예전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 50세에 대기업 사장들이었다고요. 만 50세. 네, 그럼 근데 제가 만 52세인데 제 친구들이 지금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길게 가고 넓은 연령대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시대가 뭐 우리가 더 꼰대고 지금 네. 만약에 젊은 세대가 더 개념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TV 손자병법을 보시면 똑같이 1988년 드라마인데 똑같이 나와요. 나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고. 1988년. 네. 무려 34년 전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젊은 분들이 또 젊은 직원들이 이럽니다. 진짜 이 시대에 이 꼰대들은 다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때 그 젊은 신입사원이 지금 회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회장님들이죠. 저보다도 선배죠. 김동완 의장님 정도 될 텐데. 네, 그분들이 연령대가. 김프로님. 네네네. 김프로님 정도 될 그러네. 거예요. 근데 참 시대마다 참 그게 다 이 굴곡이 있으니까. 네, 얘를 잘못 들은 것 같군요. 우리 김프로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어서 예. 네, 3%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소통이 참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많으시죠. 실제로 또 직접 그 같은 층에서 계시니까 소통을 너무 많이 말씀도 하셔서 잘 해주시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소통을 적당하게 잘해주세요. 자, 하나. 사회생활이. 네. 나 이런 분란 너무 좋아. 아니, 지금. 굉장히 수평적인 분인 거죠. 네. 아니까 이러죠. 제가. 맞아요. 네네. SA 리님께서 야, 이것도 진짜 그렇다. MZ 세대보다 젊은 꼰대가 더 어렵다. 젊은 꼰대.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더 이제 꼰대 짓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더 어렵다. 그러네. 진짜 그러겠다. 네. 이른바 이제 판교하면 많죠. 판교 꼰대 잡스들. 네네. 꼰대 잡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꼰대 잡스들. 이게 이제 스타트업을 해서 이제 김프로가 보고 있다. 네네. 저야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여의도에 발을 끌면 되지만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구나 제가. 그 꼰대 잡스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별명이에요.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좀 되게 되면서 자기의 바로 뭐예요? 직전 성공이 좀 있어 보이는 거지. 직전에 큰 성공이나 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젊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젊은 꼰대가 되는 게 딱 좋은데. 야, 진짜 그러네. 그런데 그런 분, 심지어 저는 그래가지고 여름에 또 검은 목폴라 입고 다니는 경우도 봤다니까. 스티브 잡스 증후군에서 머리만 M자로 파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유형이 그게 바로 뭐냐?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공이 안 변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가 나오는 거죠. 하던 대로. 그러네. 네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예. 두 번째 유형은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종류가 젊은데 꼰대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유형은 하던 대로 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냥 옛날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극우 극좌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극과거인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옛날 거에 회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변화 자체가 두려운 경우들이 있죠. 변화 자체가 두려운 변화 자체가 되게 싫은. 이런 분들이 또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한데 불안이 핸들링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농담이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천재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디어다.
천재는 사람이 네. 아니고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야, 쟤 천재인데 우리는 천재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아, 예. 맞아. 그래가지고 야, 얘 천재인데 막 이런 얘기하죠. 예.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제 지도 교수, 미국 지도 교수님인 아트마크먼 교수의 수업에서 뭐 제가 배운 것도 있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뭐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네. 참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재인데 이거면 너 you are genius죠.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안 해. 오, genius of today. 그러니까 오늘의 천재야. 오늘의 천재. 그러니까 아이디어인 아. 거야. 아이디어가 천재인 거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야. 꼰대도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꼰대라기보단 상황이 꼰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꼰대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꼰대인 사람들한텐 네. 그 꼰대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너 꼰대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말은 꼰대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꼰대 짓을 좀 했죠. 예. 본의 아니게 눈이 아유,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네. 네. 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제가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G마스터님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해주시네요. 예. 지마스터님. 자, 김프로님보다 나이 조금 더 먹은 저로서 이어가는 질문입니다. 저희 세대는 혈액형으로 B형이 어떻고, 그렇지. O형이 어떻고, 이게 혈액형 타입으로 이제 성격이나 행동 양식을 좀 매칭했는데, 최근 저희 이제 직원들이 보면 MBTI로 유형을 나누고 관계 맺기를 한다더라. 맞아요. 예. 네. 근데 참고로 이제 제 직장은 3띠 동갑.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라 했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부터 나이 어리신 분들까지 네. 광범위한 이런 동료의 어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유연하게 또 지낼 수 있을까? 연령대가 다양한 거죠, 한마디로. 네. 음. 3띠 동갑이 뭐예요? 36살 차이 나요. 그렇죠. 36살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띠인데 그러니까 이게 24살 차예요. 3띠니까 3띠 동갑이 12살이니까 3띠 곱하기 3. 36. 근데 그렇게 하면 36인데 예. 띠가 3개가 같은 띠가 있으면은 24살이잖아,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그치. 그러네. 그래서 저기 어떤 건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써주시면. 없어요? 네. 저기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지. 이거 맨날 갖고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3띠 동갑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네. 혹시 그 지마스터님이 한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저 네. 이제 제가 혈액형이든 MBTI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근데 그게 성격에 관심 있다기보단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판단하는 건 무슨 얘기야? 긴 시간을 안 들이려고. 빨리 판단하고 싶어서. 이건 조금 제가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야. 왜냐 빨리 다음 사람 보러 가야 되거든. 워낙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그러네. 예, 그래서 근데 앉자마자 B, A, 뭐 ISTJ, ENTP. 너는 무슨 성격? 예, 너는 무슨 이거 성격? 아는 너는 것 무슨 같거든. 성격?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한우 등급 판정하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계속 한우 지나가면 도장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근데 사실 이게 한가한 나라에서는 그래서 성격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히트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바쁜 나라에서 유난히 이런 경향이 심한데 우리나라가 인간사가 제일 바쁜 나라죠. 그렇죠. 뭐 사회적 접촉 지수에서 뭐 무조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1등이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접촉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대화량도 많고 SNS 양도 많고. 네. 뭐 일단 뭐 카카오톡만 해도 그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메신저입니까? 그 포획 기구지, 그렇죠? 그쵸. 그냥 납치돼 네. 들어가는 거야. 네. 납치돼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워낙에 많이 활동을 하고 대면량이 많고 사람을 접촉량이 많으니까 빨리 판단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건 혈액형보다는 MBTI가 좀 더 다양하죠. 다양하게 다양하죠. 16가지 네. 있습니까? 근데 이제 또 조합형이에요. 음. 네, 그래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음. 재밌어요. 무슨 그것도 얘기냐? 있더라고요. 컴패터빌리티가 생기거든. ENTP고 INFP면 네. 컴패터빌리티가 생겨. A, B, O 이건 컴패터빌리티가 없죠. 없죠. 이쪽 부속이랑 이쪽 부속이랑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전자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유니트는 빼서 이 회사 제품에도 낄 수 있어요. 이런 게 호환성이죠. 그렇죠. 네. 호환성이죠. 그러니까 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에 재미 들린 사람들은 PC를 새로 사면
PC를 새로 살 때 베어본이라고 해서 예전에 쓰던 PC에서 부속을 얼마나 가져다 끼 수 있는 거. 맞아. 그런 걸 오히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얘 램은 이거 옛날 거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쓸 수 그런 있고. 호환성. 네. 그러니까 그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죠. 재밌어서 그래서 MBTI는 네. 그냥 4가지 종류에서 16가지로 가는 4배가 된 게 아니라 훨씬 더 호환성이 있어서 재밌어 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어쨌든 유형을 나눈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이제 16가지라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이제 ISTJ인 친구랑 만나는데 안 됐어. 안 좋아. 그럼 이제 내가 ISTJ를 안 만나. 그런 게 좀 예,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ENFP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ENFP 를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너 I로 시작해, E로 시작해. 맞아. 그거 이렇게부터 시작해. 딱. 외향적인지 네. 외향적인지. 그러니까 원래 저 MBTI의 목적은 마요라는 딸한테 브릭스라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게임인데 네. 오히려 그걸로 세상 사람들을 배제해 나가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네. 예, 네. 안 맞고. 그러니까 16개, 15종류 안 맞으면 자기 유형만 남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랑 안 맞아가 네. 아니라, 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운을 떼기 위한 마중물 같은 게임 같은 거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네. MBTI는 성격 검사도 아니에요. 네. 성격 검사라기보다는, MBTI가 잘못된 검사라기보다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거든요. 너무 오남용되고 네, 있다. 오남용되고 네. 있는 검사인데, MBTI는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잘 쓰고 좋은, 적정한 선에서 쓰면 참 괜찮은 네. 생각의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유형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낙인 찍는 거. 아, 그리고 미리 그건 안 결론 되죠. 내는 거. 네. 최악의 기업. 제가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 재작년부터 이러죠. 우리 회사는 INFP 위주로 봤습니다. 이건 진짜 그 기업의 거의 민낯을 보여주는 수준이에요. 이 기업이 얼마나 사람을 볼 줄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그리고 생각이 성급한지를 거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네. 네, 그런 기업은 그냥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해도 그냥 그거는 그런 기업은 걸러야 된다. 오라고 해도 네, 아. 네, 가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준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네요. 아,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지마스터님께서 3D, 네. 3D 동갑. 네. 이 동갑. 예. 아, MBTI 말고 신빙성 있는 성격 검사 뭐 빅5 많이 쓰죠. 5요인. 그다음에 헥사코. 네. HEXACO. 그거는 이제 5요인에 하나 더 들어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사실 이거 진정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정직 겸손성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아무리 이래도 겸손성, 정직성, 진정성 떨어지는 거 최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헥사코 검사나 5요인 검사, 빅5 검사 이런 것들은 네, 상당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일에 대해서 어떤 저희 슈퍼볼님께서 또,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0대 후반의 사수래요. 네, 젊으신 분인데, 네. 젊으신 분인데, 일하는 방식이 X세대 방식이다. 야, 그래서 이제, 그럼 네. X세대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 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때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는데, 자, 워라벨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스타일을 의미를 하셨어요. 아. 네. 예, 주말 없이, 내 삶 없이, 일과 회사에만 몰두하는 방식. 최근에 이제 20대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이걸 또 우리가 저 심리적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어쨌든 X세대가 얼마나 자유분방했었는데 왜 우리가 뭐 아닌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럼요. X세대로 네, 이렇게. 그럼요. 네. 야, 이게 예전에는 술집 이름도 X세대 포장마차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정말 막 최신 막 그 포장마차였다는 느낌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MG도 그런 날이 그렇죠. 그리고 M이랑 네. 집 묻는 거 극혐하잖아요. 맞아. 90년대 후반 맞아. 분들. 네. 네, 네. 어디에 거기 조금이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확연히 M이시죠. 저는 완전 예, M이죠. 어쩔 수 없는. 네. M이세요? 뭐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지만. MG세대, MG세대. MG세대. 예. M하고 Z 사이 정도? MG세대. 그럼 M이네. 뭐.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조카가 지금 20대 초반인데 MZ세대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조카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대가족이어서 얼마나 네. 얼마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대화를 하다가 공감대가 하나 통하더라고요. 예. 하나. 야, 역시 우리는 MZ세대 했더니 고모, 저희는요 MZ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냥 어른분들이 그렇게 MZ라고 저희를 칭하는 맞아. 거예요. 하더라고요.
순국 선열. 맞아. 네. 그래서 정작 네.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M 세대가 만든 것 같아. 제가 볼 땐. 약간 MZ 세대라고 그런 것 이렇게.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XMG라 그래요. 아, XMG. XMG. 네, 자동차 모형 같죠? 모형 같죠? 네. XMG. 와, 오렌지족 같은, 야, 진짜 옛날 야, 얘기다. 와, 진짜. 오렌지족. 낑까지 압구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압구정동? 그렇지. 네. 그러니까 M. 제 X 아니에요, X? X네, 그러면. 예. 아니, 압구정동. 예. 우리 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X니까. 맞죠. 예. M은 그런 거 안 해요. X였나? 네, 네. 오렌지족 가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약간 혼란이 오고 있어요. 네, 예. 네. 사람, 근데 그게 저 방식이, 그게 지금 일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만 하고 있다. 우리 이런 라벨을 젊은 느껴서 친구인데. 얘기할 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만 할까. 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아, 왜냐하면 그 선배님한테 말씀을 제가 왜 기업 자문 요새 많이, 그러니까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젊은 분들이 능력 있고, 굉장히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자꾸 퇴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보면, 바로 네. 윗선배가 저런 선배들이 많을 때, 네, 거기서 내 미래를 보거든. 잘못하면. 내 미래 모습이 네. 그분이니까. 네. 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네. 퇴사하는 분이 사장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없어요. 자기 바로 윗선임. 맞아. 위에. 내가 이렇게. 5년, 4년 정도 고생하면 저분처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분이 일만 해. 자기 어. 삶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5년 뒤에 저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거구나. 제 5년 뒤에. 이렇게 제가. 자유분방하잖아요. 어디 가요? 자유분방하잖아요. 일요일에도 예. 진행하는 그러니까, 자유분방 예. 뮤직.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훨씬 일찍 받아야 돼요. 기업적인 차원으로 네. 보자면. 이거는 뭐냐면 막 20년, 30년 돼서 막 뭐 아무리 빨라도 15년 차부터 그걸 봤는데 네.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은 후배들, 균형 감각 있는 후배들 다 내보내게 된다고. 그 자기가 일만 함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조금 밸런스를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롱런할 수 있는 후배들이 다 나가고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만 남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균형 밸런스까지도 포함된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 따라오게 만드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맞아. 그쵸? 네. 진짜 네. 롤모델. 그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이 상사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존경까지 안 해도 저렇게 살지는 싫어. 이건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롤 모델이 되지 않으려면 왜냐면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공생하면서 협업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나의 후배들을 더 내보내는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차원의 리더십 교육은 자 회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사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예. 진짜 커리어 초반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되게 중요하고요.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개인의 문제로 돌아와서 내가 일만 하고 있어. 그 선배가 일만 하고 있거나 내가 일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사내 문화가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뭐 사내 문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 선배가 유난히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문화라든가 이걸 빼놓고 그냥 어떤 사람이 죽어라 일만 해요. 네네. 뭐 어떻게 봐야 되지? 대부분 그건 네. 첫 번째 유형은 가족 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만 하시는 분. 네, 가족 간에 그렇죠. 심각한 불화나 아니면 불화가 있지 않더라도 애착이 없는 맞아. 애정 말고 애착이 네. 없는 그런 가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가족 관계가 그런 안 의문이 좋은- 네, 드는 네, 분이 네. 몇 분 계셨었어요. 전 회사에. 워낙 워낙 이제 리서치 하시는 그런 회사니까 그런데 집을 안 가시고 밤새 그냥 리서치만 하시고. 근데 이게 일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좀 실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이프가 왜 당신은 일만 하냐. 근데 이 사람 일이 정말 좋아해. 근데 이제 불화가 아니라 진짜 일이 좋았다 보니까 이게 불화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막 계속 이제 가는 뭐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예. 단언할 수 있는데 네. 일이 좋으면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거 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일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에요. 음, 예. 학생이 공부가 재밌잖아요. 제가 상담받으라 그래요. 다행이다. 공부 운동선수가 훈련이 재밌잖아요. 예. 예, 걔는 바로 제가 조치합니다. 아,
일, 공부, 훈련, 연습 어느 것도 뇌가 즐거워하지 않고 네. 쾌감 느끼지 않고 야. 쾌락 억적이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나고 나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미와 보람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네. 네네. 뇌가 즐거워하는 건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돈 받을 때 색밖에 없어요. 동물은 2가지, 그다음에 인간은 하나 더 추가돼서 돈. 네, 그거밖에 없어요. 뇌를 아무리 연구해도 fMRI로 연구해봐도. 자, 이거 제가 그래서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연구가 즐겁다라고 하는 기만적인 얘기를 너무 하지 마라. 네. 네가 연구가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논문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상인 소상공인분들이 일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건 돈이 잘 벌리고 있는 결과가 빨리빨리 오기 때문이다. 네. 자, 근데 보세요. 저 중딩까지 공부가 재밌었다는데 저게 바로 뭐냐? 저 때는 왜 재밌었다고 우리가 착각적으로 기억할까요? 저게 바로 뭐냐면 저 때 성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감. 성장감. 네. 인간의 4번째 행복감이 성장감이에요. 네. 성장감. 성장감은 뭐냐? 는다는 느낌이죠. 내가 뭔가 그쵸. 발전하고 예, 있구나. 발전. 이건 아마도 인간이랑 돌고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돌고래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간 못지않게 똑똑한 포유류 되니까. 침팬지는 없죠. 안 돼요. 아. 네, 침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 침팬지랑 그리고 사실 인간은 조상이 같은 거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어. 야, 걔네는 그냥 네. 띨띨한 죄송합니다. 띨띨한 건 아니지. 되게 영리하거든 걔네들. 네. 근데 영리하죠. 어쨌든 우리랑은 네. 다른 거죠. 찔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네. 사친연사도 뭐 네. 네. 14까지밖에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성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반에서 20등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평균 15등을 하네. 3학년 1학기 때 8등이네. 이게 성장감이죠. 네.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원래부터 재미없는 공부를 랑 같이 섞이면서 그때는 즐거웠다고 착각적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장감은 그쵸. 아니, 서장훈 씨도 얘기했지. 한 번도 운동 즐거웠던 적 없고요. 제가 진천 선수촌에도 늘 가지만 그 선수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거지. 네. 훈련을 즐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성장감이 있을 때는 재미없는 것도 하면서 우리가 행복했다고 기억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그 선배 매일매일 성장하나요? 아니죠. 예. 전문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성장해요? 네. 전문가가 일에 몰입하는 건 대부분 일에 도피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건 중요하죠. 근데 오로지 일에만 몰입한다라는 건 다른 것에서 도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늘 애정이고 뭐 불 꺼놓고 뭐 와인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애착이 떨어지면 애정이랑 좀 다르죠. 애착은 뭐냐? 그 사람의 소중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애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그런 이제 로맨틱 무비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 감정이고 흥분성 감정이라서 한 유기체가 오래 가지 못해요. 애착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죠. 결혼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했습니다. 결혼, 예. 여기서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부모님은 결혼하셨나요? 당연한 거잖아. 안 했습니다면 더 웃길 것 같은데. 결혼하셨었겠죠, 그렇죠? 예. 결혼 10년 차, 20년 차 넘은 부부가 아직도 서로를 보면 상대방을 보면 흥분하고 막 설레이고 두근거린다. 그 심장질환이라고 제가 맨날 느끼고 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이런 게 애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애착을 가족 간의 애착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애착이 뭐냐면 휴식 공간 위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휴식 공간 위로가 없으니 집에서 휴식 공간 위로를 다른 곳에서 다른 데서. 그쵸. 풀면서 일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부터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로 도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무슨 일 중독이라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 썼던 건데 그 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 사람 워커홀릭이야. 맨날 일만 해. 그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불화라기보다 예. 겉에서 봐서 아무 문제 없어도 애착이 없는 거죠. 애착이 네. 없는 거. 불화라기보다도 애착이 없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 외의 분야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기 도메인 외에 다른 도메인의 사람들과 자기 일에 대한 대화가 없지.
아, 근데 사람이 언제 성장해? 다른 사람과 그쵸. 대화를 통해서. 그쵸. 뭐, 특히 뭐 어떤 사람? 네. 내 분야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왜 김프로님도 저랑 한번 식사를 하다가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쪽 분야를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쭉 얘기하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럼 되겠네. 내 앞에서 얼마나 황당했는데. 아니 난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영감 받고 있어.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근데 어. 노벨상 받은 아이디어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냥 물리학자가 세무사한테 혹은 소방대원한테 무슨 물리학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오는 게 발상이거든요. 어. 왜 용어와 약어로부터 벗어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가 보편적으로 변하니까. 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 오로지 일만 그런 사람은 절대 창조를 못해요. 혁신을 네. 못하고 어.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애착을 만들고 그리고 일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대화를 그들과도 나누는 거 그거 저 임원 승진 시킬 때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거 없는 분들은 예. 바로 후배 내보내는 그 X세대. X세대는 무죄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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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진짜 네. 제가 옆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네. 저 야, 오늘부터 네, 실천하겠습니다. 진행이 지금 네.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상황극이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들어. 박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죠? 질문이? 네. 저희가 음. 이제 부부예요. 부부? 네. 음. 그리고 우리 박 팀장님이 남편, 네. 제가 아내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 이 남편이 연예인이랑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화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 팀장님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진짜 나 아니면 진짜 누가 결혼해줬냐? 진짜 이런 부채질을 하고 싶은데 네. 이건 진짜 아우 정말 이거는 이거 이게 사람인가요? 야 이거 그지 같은 놈 있어. 그러니까 아, 예, 진짜 예. TV 보다가 네. 나 아니면 나 당신 인생이 누가? 팔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로 보인다 이거죠 누가 이제 오징어. 결혼했냐. 네. 아니 반대로 제가 TV 보다가 음. 남편한테 현빈을 봤는데 와 진짜 현빈 그러니까 옆에랑 잘생겼다. 비교하는 거야. 옆에 앉아 있는 어,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러면서 자기 아니면 배우자랑. 누구랑 결혼하겠니 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내가- 나쁘죠. 그러니까 네. 나 오징어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이렇게 가는 말에서 거지. 이 말 안에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렇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닐지 외모 비하. 네. 그냥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실제로 꽤 많고요. 근데 너무한다. 부인이 자기 그러니까 현빈 씨 그다음에 원빈 씨 이런 분을 보면서 아니면 네. 차은우 씨 보면서 잘생겼죠. 예, 네. 옛날에 진짜 봤는데 진짜? 내가 외계인이 되더라. 내가 외계인이 되더라. 아니, 근데 우리 그래서- 교수님도 잘생기셨네요. 네. 네. 네, 그분은 딱 복 받으실 보면은 뭐 거예요.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진짜? 실제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네. 인형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디서 그냥 나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일 동안 거울을 안 봤어요. 제가 약간 자기 보고도 아무리 배 나온 아저씨도 자기 보면 멋져 보였는데 네. 진짜 3일 동안 거울을 못 보겠더라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예. 근데 남편들이 자기 아내 외모를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톤이 많은데 여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근데 여성들은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렇게 가꾸란 말이야. 이렇게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멋져 보이란 말이야라고 하는 주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봤는데요. 남편들이 하는 말에는 상당 부분 그것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처받죠.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말이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네. 네. 남편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거 왜 그러니까. 그러느냐?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데이빗 버스 교수라고 예. 텍사스 대학의 진화심리학자인데 네. 데이빗 버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의 이유 중에 가장 기저에는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기저에 제일 빈도가 높은 건 남편이 버림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남편 자신. 아내가 나를 버릴 거라고. 버림받을 거라. 방어적 네, 성격. 네. 버림받을 거라. 그게 가스라이팅의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아. 이번에 왜 우리도 왜 국민적인 어떤 한 분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그쵸. 그쵸. 네. 한 분이. 누구였죠?
너무 많이 있어서. 이승기 씨. 가스라이팅. 예. 제가 봤을 때 제주에 있는 심리학자들의 상당수가 그게 바로 이 관계가 끝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이너스 가수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승기 씨에게 하면, 왜냐면 가스라이팅은 머리 좋다라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못나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스라이팅 당해요. 누구나 가스라이팅. 네. 심지어는 똑똑한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 이런 연구도 많아요. 아, 그래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일수록 삼위일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확 끄집어낼 수 있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가스라이팅의 위험은 높아지죠. 처음에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 근데 두 번째로 바로 뭐냐, 아까 그 일만 하는 선배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예. 일만 하면. 일만 하면.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왜냐면 다른 데서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에 쉽게 참석한다거나 이런 게 뭐 없잖아요. 안 바빠도 그게 힘들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래서 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양하게 못 만나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으면,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떠날까 더 두려워지지. 아,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예. 소스니까.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다양하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예.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듣더라도 계속 가랑비에 옷젖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네, 되는 네,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네. 이렇게 외모 비하를 하면요. 네. 어디다 대고 그런 외모 비하를 하냐고 난리 치셔도 좋지만 네. 사실 이건 되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되게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툭 한번 두들기면서 남편분을 알았어, 안 버릴게 이거사. 너무 좋은데요? 쫓아가면서 네, 네, 안 네, 버릴게, 네. 안 버릴게. 그러면 이제 네, 안 분명히 버릴게. 남편이 이러겠지. 문둥단지 같은 소리야. 알았어, 안 버린다고. 됐지? 하고 가는 거야. 야, 네. 진짜. 연습을 좀 해봐야겠네요. 야. 알았어, 안 버릴게. 많이 진짜. 좀. 네. 예, 아니야. 슈퍼볼님께서도 20대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한테 약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남친 잃을까봐 그랬던 거군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런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너무 재밌네요, 정말. 예. 꿀팁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알겠습니다. 정답은 그 전에, 네. 수지 씨가 나와도, 나 수지 안 이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그게 정답이죠. 이런 우매한 말을 해놓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려면 되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질문하신 분들인데, 네. 혹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누군가한테. 예, 딱 네. 상처받는 말을 이제 받는 말을 들었는데 이걸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델킴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상처 받았어. 그거 어떻게 네. 회복하세요? 이런 얘기로요? 아니 뭐 다른 거라도. 말이 뭐 상처를 좀 받았다. 상처받으면 예. 매번 막 계속 다른 좋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좋은 생각으로 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인생은 짧고 그냥 뭐 이거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다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저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알았어. 머리를 이렇게 눌러 쓰지 않고 약간 빼서 써야 된다는 걸 지금 알은 거야. 씨. 2시간 뒤에 하셨어요. 좀 알려주시지. 이렇게 머리 살짝 나오면 좋잖아요. 네. 못된 양반, 진짜. 두 양반 다 못됐다. 자, 어쨌든, 네네. 덮어 씌우는 거 괜찮은 방법 맞아요. 말씀적인 걸로. 네. 왜냐면 그 생각을, 그 상처를 외면하고 누르려고 해봤자 그런 효과 없다는 건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상처받았다고 바로 말한다. 이것도 참 좋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보다, 나 상처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더 높죠. 당신한테 상처받았다. 상대방이 아주 몹쓸 인간이 아니라면. 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몸 다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몸을 돌보는 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요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돕고. 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꼭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볍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내 의미를 찾아가는 건 되게 좋죠. 상처는 운동으로 풀긴 하는데 가끔씩 불현듯 생각날 때 갑자기 화가 나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욕할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너무 큰 걸로 한 장에 이렇게 덮으려고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처럼 찢어붙인다고 생각을 해서 작은 거 하면서 이렇게 뜯어붙이는 조금씩.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심리학에서 보면 트라우마 네. 같은 아주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면 네. 대부분 빈도가 중요해요. 빈도가.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 재밌다. 아까 또 슈퍼블님께서 오늘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가스라이팅 얘기가 나와서 네.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어요. 회사에서 너는 내 편이니까 난 내 편 안 버려.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일을 이제 뭐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인가? 널 버리지 너는 않는다. 나는 사람 절대 안 버려. 너는 한 번 내 편이면 나는 끝까지 가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계속.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인가? 이거 우리 부사장님께서 팀장님께 자주 내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질문 중에. 네. 예. 이거 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너무 좋죠. 천국만마죠, 그러면. 예, 예. 야, 이거 둘 중에 한 분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네. 큰일 났네, 이거. 글쎄요. 예. 그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예. 네. 그것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의 단면을 보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말씀 나눈 내용에도 그런 게 좀 있었겠지만 너무 근데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서 자기 의도를 안 숨기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네.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어. 건데 예. 그거를 숨기면서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하는 거. 네. 아. 사람을 올가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의외로 근데 자기 의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과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 역량과 그 다음에 품격이 뭐냐 바로 내 의도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주책맞지 않은 거. 내 의도를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품격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내 의도를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 걸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소리하기가 쉬워져. 영어로 불씨. 에릭 프랭크포트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다 이게 다 자네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네. 어. 회사의 발전을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면서 아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예. 또 하나로 이제 잘못 가게 되면 뭡니까? 자기 의도를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주책 맡아. 맞아. 혹은 너무 좀 거칠어. 네. 예, 너무 그러고 너무 꼰대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반감을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을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밝히는데도 품격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밝혔는데도 심지어는 위트 있어? 최고죠. 네. 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한 의도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걸 그 전에 알 수 있으면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그건 모든 건 결과로 판단하는 거겠죠. 결과로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우리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의 기회. 예. 네. 아이고. 다양한 상황극이 있는데 예. 시간상 진짜 네. 정말 이거 2시간이 좀 짧네요, 사실. 너무 짧아요. 예, 5시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심리를 2시간 안에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예. 모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그 기회가 되면 계속 자주 모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많은 이제 우리 일들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뭐 상황이 벌어질 거고 네. 많은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네. 거기서 다양한 이제 주제가 나오니까 예, 이건 뭐 자주 좀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떡볶이 아까 거기 거 맛있던데 거기만 사다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쑥대도 예. 맛있더라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과 미즈정 칼리지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재밌어서 예.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만 계속 해오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시청자분들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또 어떤 또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잖아요, 지금. 예, 연말에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지만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좋은 자세는 올해 못한 거 2개, 3개 정도는 마무리하자. 오. 요 정도. 어차피 10개, 20개 마무리 안 된 게 있겠지만 네. 2-3개 정도 마무리하자. 그래야 신년에 뭘 다시 하겠다는 동력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어. 맞아, 네, 그래서 몇 개라도 하자. 몇 개라도 개라도 하자. 하자. 네. 네. 그러면 조금씩 남은 날들 뭐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그 20일에서 그래도 요 20일에도 난 뭐를 한다라는 동력이 나오면서도 조금 쉴 건 쉬는 그런 생각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못하신 마무리한 거 다 하지 마시고 네. 몇 개 정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한 해가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유, 네. 진짜 정말 최고의. 연호님께서 네. 또 모셔주세요. 세 분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댓글들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 너무 유쾌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정말 자유롭게 제가 생각난 거 다 말씀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정말 이거는 이제 네. 이 방송이지만, 이 방송 전에도 이제 인사드리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정말. 김경일 교수님 최고입니다. 최고. 예, 모르신 분들. 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정말. 꼭 받으실 예. 네, 또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3프로TV 위즈덤 칼리지 김경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온라인